작업해서 평가를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이게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났어. 그랬는데 대표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위험성 평가를 받았는데 사고가 났어. 근데 우리 잘못했대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일단 1차 미팅 하실 때 먼저 설명을 하셔야 돼요. 위험성 평가는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보셔서도 이 위험성 평가의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다 진행을 해드린다. 다만 이걸 했다고 해서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 감경 요소일 뿐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 안 했을 때는 감경이 아니라 무조건 처벌이다라는 거를 차라리 강조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 인정심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여기 회원가입을 해주는 아이디어 되게 많은데 지금 다 로그인이 안 돼요. 얘네가 지금 시스템을 뭔가를 바꿔놨나?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 알고 계시는 본인 사업자 번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네. 일단은 그럼 제가 요거는 찾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왜 갑자기 사이트들이 다 로그인이 안 되지? 얘네 지금 뭔가 바꿔놨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하면은 바로 돼요? 휴대폰 인증을 한번 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있으세요? 직원 있는 사업자 번호세요? 네. 네. 제가 회원가입부터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자, 사업장으로 회원가입 누르시고 네. 어차피 휴대폰 인증은 제 걸로 해도 되니까 네, 사업자 번호 어떻게 되세요? 653 653 03 03 021 021 80. 80. 네. 자, 여기 사업 게시번호는 그냥 0000으로 그냥 냅두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장 관리자 번호에다가 뒤에 80까지 하고 이게 지금 셋, 둘, 여기까지가 지금 사업자 번호잖아요. 근데 사업장 관리 번호는 여기 뒤에다 0을 하나 더 붙이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프라임 경영 컨설팅이래요. 맞나요? 네, 그럼 확인 누를게요. 자, 입력할 게 없어요. 자동으로 다 정보가 다 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근로자 수가 있어서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자, 현장 대표자명 이렇게 가시고 담당자 그냥 저로 할게요. 인증하는 게 편하니까. 여기서 1차 미팅 가시면 저는 1차 미팅 가갖고 제일 처음에 먼저 여기서 이걸 회원가입을 먼저 해와요. 대표님 휴대폰 인증해가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현장을 보지만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회원가입을 한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미팅 하실 때 여기 회원가입 대표님 걸로 회원가입 인증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담당자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요거예요.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아닌 자가 사업장 회원가입을 할 경우에 모든 법적인 책임은 가입 당사자가 있다. 그래서 저는 책임 안 지려고 대표님으로 인증받아서 가입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본인 인증 한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핸드폰이 있다. 852 745 852 745.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 아무거나 하나 하래요. 뭐 할까요? 중복 확인할게요. 사용할 수 있대요. 비밀번호 10자리부터 20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1번부터 5번까지구나. 특수문자가 없었어. 이렇게 하면 10자리. 제가 1Q, 2W 해갖고 OT까지 그냥 한 거예요. 자, 메일 주소 넣고
회원가입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저 사업장으로 회원가입한 거예요. 이제 로그인 한번 할게요. 1229 2번 4 5 로그인. 여기가 위험성 평가 자기 규율 예방 체계라는 이 위험성 평가를 하는 시스템 화면이거든요. 보시면 이 위험성 평가 실시 여기서 직접 실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엑셀로 먼저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제 보기 좋은 이 얘네 시스템에서는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엑셀로 그냥 제가 편하게 하려고 엑셀로 하는 거고 실제로는 다 끝나면 여기다 등록까지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안 하셔도 상관도 없어요. 어차피 자료만 잘 보관하시면 되는 거라서.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안전보건 방침 추진 목표 하셨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실시 규정 표준 문서. 요거 누르시면 파일 다운로드 되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파일 그대로 다운로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운로드해서 똑같이 파일 준비해 놓으시고, 자, 우리 위험성,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으로 할 거예요 해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지금 이 프라임 경영 컨설팅 사업자 등록증 상에 등록되어 있는 업종이 있죠. 업종에 맞춰서 얘네가 뿌려줘요, 이거를. 위험성 평가를 뭘로 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국가 경영 컨설팅으로 합니다 해서 선택한 표준 공정으로 평가 시작을 누르시면, 제가 선택을 안 했나요? 이러면 이제 이 업종으로 이 공정으로 평가 실시할게요 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작업을 알려줘요. 뭘 봐야 되는지 보이세요? 사무 업무, 사무실 내에서 컴퓨터 작업, 출장, 외부 출장 업무, 사업 설명회, 개최, 탕비실 청소. 이거 팀장님이 여기다가 쓰신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내 사업장 업종에 맞춰서 얘가 자동으로 이거 위주로 보세요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 이유가 요거랑 제가 보는 거랑 두 개를 다 합쳐서 들어가면 완벽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봤어. 그리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1차 미팅에 회원가입을 하고 이걸 갖고 오는 이유가 2차 미팅 때 가서 우리 가서 현장 봐야 되잖아요. 현장 보러 가기 전에 이거 뽑아가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자, 우리는 지금 뽑아가는 게 아니라 현장 다 갔다 와서 이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4개 말고 다른 게 더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 직접 입력 추가라고 보이시나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씩 더 생겨요. 내 맘대로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글을 막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엑셀로 다 작업한 거를 여기다가 입력만 해놔도 완벽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내 맘대로 한다. 그냥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각 항목별로 처음에 세부 작업들이 나오면 얘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가면 이제 각 세부 그 항목에서 작업에서 또 봐야 하는 항목들이 떠요. 보시면 위험 분류가 뭐라고 작업 특성 요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위험 요인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랬죠?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화학 요인, 생물학적 요인, 작업 특성 요인, 작업 환경 요인 이게 다예요. 실제로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인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이 안에 다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반복적인 복사, 서류 작성에 따른 피로도 이게 위험 요소 요인이래요. 장난 아니죠? A4 용지에 손배열랑 뭐가 달라, 그쵸?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 작업하는 경우는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근골격계. 왜 어깨, 손목 이런 거 왜 병원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것도 어쨌든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내가 또 뭔가 더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직접 추가를 누르시거나 보시면 세부 작업 요인 추가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얘를 누르면 지금 얘가 2개를 알려줬잖아요. 2개 말고 또 뭐가 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알려준 거 말고 없으니까 어떻게? 플러스를 눌러서 더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이 2개 말고는 없다니까 우리는 그럼 여기서는 더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내가 본 거는 넣어야 되겠다. 사무 업무에 있어서 내가 본 게 근골격계 말고 더 위험한 게 또 있네 라고 하면 이렇게 추가를 누르셔서 체크하셔서 여기 요인을 체크하셔서 넣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체크하셨던 제가 나눠드렸던 그 위험 요인 구분 결과값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시면 뭐 탄소 결핍, 그쵸? 그리고 뭐 동물, 네? 손목 터널, 그쵸? 그것도 뭐 근골격계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냥 같이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추가하셔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또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넘어오면 자 위험성 추정 평가 이걸 하래요. 보시면 2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금액 20억 미만의 건설공사는 3단계의 위험성 측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측정을 생략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원래는 생략 못했거든요. 얘네 지금 계속 뭔가를 바꾸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현재 위험성 평가하고 개선하고 하잖아요. 얘가 근데 현재 안전보건 조치를 체크하는 과정이 하나 더 있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 얘네가 요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볼게요. 지금 위험성 추정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평가 척도 변경 있으세요? 얘를 눌렀을 때 제가 3 곱하기 3도 있고 5 곱하기 4도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저는 5 곱하기 4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5 곱하기 4로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약간 높음인 9부터 평가 척도 할 거예요.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음으로 다 넘어오시면 여기 이제 현재 안전보건 조치 제가 아까 생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생략으로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저장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오면 이제 감소대책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감소대책 수립해서 세부 작업을 선택해서 감소대책을 조회하세요 했는데 저희는 여기까지 했잖아요. 자 아까 생략 안 하고 지나가면 여기까지 다 추가로 다 넣으실 수 있어요. 다 넣으시고 결과 보기로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떠요. 이게 어떤 파일이냐면 폴더가 닫혔구나. 아까 엑셀 파일 제가 요거 파일 보내드리겠지만 여기에 얘를 평가 결과 보기로 들어가시면 엑셀로 다운로드가 있어요. 여기 얘를 다운로드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쭉 했던 페이지가 그대로 엑셀로 파일로 받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를 클릭하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내 양식에 채워서 그냥 하느냐 요 차이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잘 안 해요. 얘네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보기 불편하고 사진을 넣을 수 없다 보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1월 2일자로 바꾼대요. 그래서 또 조금 기다려 볼게요. 시스템이 많이 또 조금 더 좋게 바뀌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자, 얘네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보단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들은 이걸로 그냥 인정심사까지 다 올리기는 해요. 자, 이제 인정심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실제로 이 시스템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는 방법, 그리고 2차 미팅 가기 전에 여기서 뭘 봐야 하는지를 리스트를 먼저 뽑는 정도, 크로스 체크하기 위한 정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정심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볼게요. 인정심사라는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우리 팀장님들 고민하셨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회의 소지가 있으면 어떡하지란 고민을 하셨잖아요. 그 고민이 인정제도를 받으시면, 인정심사를 받으시면 이제 책임은 제게 안 돼요. 누가 돼요? 이 공무원한테 가요. 왜냐면 그 최근에 왜 아리셀 거기 화재 사고 났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인정심사까지 받은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화재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부터 인정심사를 좀 더 빡세게 하겠다 막 이런 기사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버린 인정심사까지 해버리면 사실 저희한테 오는 위험 요소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인정심사를 아무나 받아주지 않더라. 그럼 누구한테 받아주니?
일단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인 사업장과 건설공사 총금액 120억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완전 큰 대기업들은 안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대상자는 다 누구예요? 다 여기 아래잖아. 그쵸? 그러니까 누구든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인정심사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니? 혜택은 이 우수사업장 인증이라는 절차가 따로 있어요. 인정이라는 곳이. 그래서 보시면 이 인정심사증이 인정제도가 돼서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이 되면 산재보험료가 20%가 인하가 돼요. 20% 할인돼요. 그래서 아리셀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료 20% 할인받았던 곳이었어요. 산재보험료 20% 할인이 4년 동안 돼요. 장난 아니죠?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4대 보험료 중에 산재보험료 많이 나가나요? 별로 안 나가요. 그러니까 직원이 많지 않은 곳들은 산재보험료 20% 인하 별로 메리트를 못 느껴요. 근데 제조업이고 여기가 산재사고가 좀 있었던 곳이어서 산재보험료가 많이 나간다. 이런 곳들은 굉장히 선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산재보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회사는 50명 미만의 제조업 또는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이렇게만 해당된다고 써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업은 50명 미만이어야 되고 나머지 서비스업들은 다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혜택이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이래요. 이거는 뭐 대표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요거 세 번째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 보조금 1천만 원 추가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작업장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금 사업 신청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조성 지원 보조금이 2천만 원이 나와요, 원래가. 근데 위험성 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으로 인정서를 받으면 1,000만 원이 플러스 돼요. 그래서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받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많지 않아요. 이런 사업 자체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인정심사제도 자체가 혜택으로 보이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럼 저는 이걸 인정제도를 왜 쓰냐? 말 그대로 정말 대표들이 원하니까. 확실하게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길 원하는 대표들한테만 이걸 해드려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어떻게 한다? 인정심사 하지도 않아요. 저 딱 엑셀 그 작업만 해서 드리고 끝나요. 그냥. 그 정도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의 혜택 중에서 가장 큰 게 산재보험료인데 이것도 인원이 많지 않으면 큰 메리트가 없더라.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보증 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료의 0.2% 감면이래요. 자, 기보에서 우리가 1억을 받아요. 그러면 보증료 얼마 내시는지 알아요? 한 100에서 120 정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그 보증료율이 1억에 120 정도면 몇 프로예요? 한 1.2% 정도 되는 거잖아요. 1.2%에 0.2%가 감면이에요. 그러면은 20만 원 할인되는 거예요. 좋아요? 저는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보증비율 100%는 근데 기본은 보통 다 100%짜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0%짜리 나오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굳이 대표님한테 인정심사가 굉장히 좋아요를 얘기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되게 깐깐한 대표고 이렇게 신경 안 쓰는 대표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인정까지 받으시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성 평가까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지금 우리 실습했던 방식으로만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조금 깐깐하고 내가 여기는 확실하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인정심사까지는 신청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인정심사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인정심사 신청에 들어오시면 요걸 누르셨을 때 이렇게 자, 인정심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 우수 사업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돼 있죠? 자, 개인정보 동의하고 다음으로 넘어오시면 이렇게 창이 떠요. 자, 최초 인정, 재인정 요거 알아서 다 창 뜨고 있고요. 밑에 회사 정보 알아서 다 떠요. 저희가 할 게 없어요. 여기에 그냥 담당자
나로 하든지 대표로 하든지 편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자, 실시 규정 등록.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 표준문서 다운로드 받아서 안전보건 방침이랑 작성한다고 했잖아요. 그 파일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 선택해서 그대로 넣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험성 평가표. 우리 엑셀표 작업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그대로 넣으시고, 네, 엑셀 파일 그대로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험성 평가 실시 내역 제출이잖아요. 내역 제출에 여기서 보시면 우리는 온라인으로 안 했어. 우리는 오프라인 우리 자체적으로 했어.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파일 선택해갖고 그 엑셀 파일 한 번 더 첨부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가 작업한 엑셀 파일을 저 위에 평가표에다 한 번 넣고 밑에도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만 하셔도 야 너 왜 똑같은 파일 두 개 넣었어? 이런 소리 안 하거든요. 얘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신청서 제출하게 하시면 끝!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해야 돼요? 공단에서 할 일이에요. 자, 우리가 컨설팅 해줬어. 위험성 평가 해줬어. 인정 신청까지 해줬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와서 현장 심사해요. 현장 심사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최종적으로 너는 인정할게 안 할게가 나와요. 실제로 여기 인정심사 공단 심사 나와서 반려된 것들이 있어요. 왜 반려됐는지 아세요? 우리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못해서? 아니요. 제가 이 위험성 평가의 인정심사 제도는 가장 중요한 게 조직 구성원들의 이해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볼게요. 지금 인정심사 기준의 배점 사항을 보실게요.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보겠대요. 사업주의 관심도,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그 다음에 재해 발생 수준, 이렇게 4가지를 보겠대요. 근데 사업주의 관심도 우리 1차 미팅 때 뭐예요? 대표님하고 만나서 위험성 평가 내용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게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 평가 실행 수준 우리가 엑셀 파일로 해주잖아요. 그렇게 사진 넣고 그 정도 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 수준. 이게 지금 가중치가 20%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대로 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서식에 사진 회의한 거 사진 하나 붙이고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안 하시고 그냥 신청을 한 거예요. 재해 발생 수준? 여기 재해 사건 한 번도 없었어. 그럼 나머지 점수 다 잘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심사 딱 나갔는데 심사자가 자 여기 위험성 평가했는데 너 알고 있니? 하고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뭐예요?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요거를 제대로 안 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떨어진 케이스가 어디였냐면 6명이서 한 개의 업체를 간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를 테니 우리 각자 한번 위험성 평가를 해보자. 6명이서 평가를 해갖고 진짜 잘 만들었는데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렇게 돼갖고 발려놨어요. 그런 케이스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팀장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정심사까지 가시려면 확실하게 직원들 것까지 다 제대로 해주셔야 돼요. 직원들 사진 접수하고 하는 것까지 다 완벽하게 해주셔야만 인정심사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인정심사 여기 클래스에서 인정심사 하시는 것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팀장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정심사를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인정심사를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공단에서 전화가 와요. 네가 지금 신청한 거 그래 알겠어. 근데 너 대표 사업주 교육 받았니? 이러고 물어봐요. 네? 그거 안 받으면 너 아무리 잘해도 우리 너 안 붙여줄 거야. 인정심사 오케이 안 해줄 거야 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자, 여기 교육 신청에 가시면 공단 교육 바로가기라고 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들어오거든요.
여기에 사업주 교육을 누르셔서 위험성 평가 있죠. 얘를 선택하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안전보건 교육 포털로 이동을 하면서 실제로 이건 오프라인 교육이에요. 사업주 교육인데 2시간 공단에서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 2시간은 사업주가 꼭 들어야 돼요. 이걸 안 들으면 인정 심사 아무리 백날 첫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할게요. 지금 연말에서 지금 얘네가 싹 다 지금 잠깐 다 내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일정이 다 없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여기 리스트가 쭉 뜨거든요. 쭉 뜨고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는 곳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차 미팅에 대표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자, 내가 위험성 평가 여기까지 해주는데 혹시 너가 인정심사까지 원하면 너가 오프라인으로 2시간 교육 꼭 받아야 돼. 이건 대타도 안 돼요. 무조건 대표가 가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이거 듣고 인정서까지 받고 싶니?를 물어봐요. 그래서 받고 싶어. 나 그래도 할래. 그러면 그때 그 자리에서 먼저 교육 먼저 신청을 해드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야 우리가 평가하고 하고 나서 나중에 심사까지 신청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근데 교육을 안 듣고 신청을 하면 백날 첫날 인정심사 신청해도 안 되더라. 그러면 인정심사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건 딱 2가지인 거예요. 사업주 그 구성원들 회의록 사진 요거 꼭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 사업주 교육 2시간짜리 오프라인 교육 2개 하는 거. 요거 2개를 다 할 수 있으면 인정심사까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손 떠난 거예요. 실제로 그 투썸플레이스 인정서까지 다 나왔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는 대표님이 정말 마음이 놓인다 그랬대요. 너무 좋다고. 그 인정서 하나 나온 걸로. 그리고 여기 그 투썸 같은 경우도 저희 하는 이 엑셀 방식 그대로 그냥 다 하셨어요. 거기 팀장님이. 그랬는데 공단에서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눈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처음이니까 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클래스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얘네 예시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시선하고 다 합쳐가지고 크로스 체크까지 하면 위험성 평가 거의 완벽하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요 한 번만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우리 점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싸하게 엑셀로 딱 해갖고 파일 갖고 와서 딱 드려봐요. 정말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조금 더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그럼 이제 ISO 인증까지 가시는 거예요. ISO 45001 이게 안전보건 경영 그 ISO거든요. 얘 시중가로 보통 200에서 250 해요. 인증하는데. 그럼 이것까지 하면 위험성 평가랑 ISO 인증까지 하면 완벽하겠죠, 진짜. 근데 ISO는 아시다시피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렇죠? 심사원 자격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심사원 자격 있으신 분들하고 조인을 하셔도 되고 뭐 필요하시면 저희 수강생 이제 심사원분들 연결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지금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위험성 평가는. 그래서 팀장님들 지금부터 편하게 질문 주세요. 그러면 시작은 그렇게 해서 막 내드리셨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지금 6개월 지나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한 번 더 또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럴 때는 그걸 또 어디다 등록하는 데가 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거기만 어차피 하면 인정심사 받으면 인정심사도 3년 유효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등록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평가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걸 다시 날짜랑 다 바꾸고 변동사항 있는 거 다시 추가해서 또 보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반기 6개월에 한 번 점검. 네. 그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는 사실 아직 제가 반기로 나간 케이스가 없어요. 저 다 최초 평가만 해드리고 지금 그냥 다 버리고 있어요. 근데 반기로 가도 저 같은 지금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어차피 제가 엑셀하고 표준 문서 날짜가 다 있잖아요.
걔만 계속 날짜 바꾸면서 계속 쌓아드리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점검도 똑같잖아요. 점검 날짜 그냥 하나 넣어주시고 개선 대책 우리가 마련해 놓은 거, 그 개선 대책이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러 가셔서 개선 대책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점검 한번 하시면 끝. 그리고 다음에 또 2차년도에 평가하실 때에는 그 점검했던 그 파일 갖고 다시 한번 또 평가하시되 혹시 추가로 공정수 추가된 거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첫 번째 했던 파일을 계속 울어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올해 1월 이후부터 이 위험성 평가를 했잖아요. 그 전엔 저도 손도 안 댔어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거였고, 이제 이 시스템을 알고 하는 방법을 알고 나니까 이제 쉽다라는 걸 제가 터득해서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저도 안 했어요. 손도 안 대기 싫더라고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없는 걸로? 네. 그러면 자, 이거만큼은 정말 마루타 하나 잡아서 꼭 하세요. 한 번 하시면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애초에 처음 문턱 넘는 게 어려우실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비영리 기간만 하고 끝낼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기가 또 빨리빨리 끝내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제가 비영리 기간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비영리 기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곳은 장기 요양 기간이라 그래서 주야간 보호센터나 단기 보호, 방문 요양 이쪽이에요.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노치원? 네. 요즘 어린이집 원장님들조차도 이 원생 모집이 안 돼서 주야간 보호센터로 막 바꾸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이 주야간 보호센터 장기 요양 기간이 계속 떠오르는 그냥 우리의 세일즈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다. 그래서 돈을 마음대로 못 쓴다. 왜?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최대한 회계에 문제가 없게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깊숙하게 회계를 들어가지 않아요. 회계는 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난 필요한 것만 알려드려요.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는 저희가 오늘 진행하는 곳은 여기 주야간 보호센터 이쪽부터 볼 거다. 왜? 다른 곳들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대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네보다 사회복지 쪽이 훨씬 더 까탈스러워요. 근데 이 까탈스러운 곳에 제가 단기납보험 100만 원을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왜? 위험성 평가로.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터치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사회복지시설이든 장기요양기관이든 위험성 평가는 어디든 해야 돼요. 다만 얘네들한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회계 계정을 뭘로 잡으세요를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위험성 평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만 하시면 나머지 돈을 회계 잡는 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이 사람들이 뭐 운영비로 회계를 잡든 뭘로 잡든 뭐 이자금으로 잡든 그건 알아서 하시게 냅두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증빙 자료만 준비해드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곳은 장기 요양 기간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장기 요양의 기본적인 세무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장기 요양 기간은 일단 면세예요, 면세. 세금을 안 내, 얘네들은. 그래서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돈 하나도 안 내,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경우 보면 우리 외곽으로 지나가다 보면 진짜 궁전 같은 데 되게 많잖아요. 그건 다 주야간 보호센터거든요. 거기 취득세, 면세, 재산세 50% 감면. 그리고 이 장기요양기관은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얘기 안 해요. 고유번호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가 숫자가 80으로 가운데 숫자 두 자리가 80이어야 돼요. 그래야 얘네는 비영리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취득세도 면세고 재산세도 감면되고 부가세, 사업소득세도 면세고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니 회계가 얼마나 까탈스럽겠어요. 그쵸? 이 회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는데 총 5가지 성격으로 계좌를 운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는 운영비 통장, 하나는 식재료비 통장, 하나는 후원금 통장, 하나는 보조금 통장, 하나는 퇴직 적립금 통장. 자, 비영리 기간은 일반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안 하려 그래요. 기장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래서 보통 비영리 기간은 전문으로 이 비영리 기간만 하는 세무사가 따로 있어요. 그런 분들을 하시거나, 그 다음에 여기는 이 회계 프로그램도 일반이랑 달라요. 여기 자체적으로 뭐 이지케어, 뭐 W포시 이런 회계 프로그램을 따로 써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쓰고 그 프로그램으로 연동돼서 세무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네의 회계는 결국 따박따박 다 맞게 계산되어져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덜 쓰고 더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보시면 식재료비도 하루에 3번 4,000원씩 간식비 1,000원 이런 식으로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덜 쓰면 큰일 나요. 다 맞춰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운영비 통장에 이제 나라에서 들어오는 부담금, 공단 부담금, 본인 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공단 부담금은 나라에서 들어오는 의료보험 공단 부담금이고, 본인 부담금은 내가 내고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더라도 내가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본인 부담금 조금씩 내야 되잖아요. 거의 보통은 최대한 30%씩 해갖고 30만 원까지도 들어가요. 그게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합쳐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기 요약 기간은. 자, 근데 우리가 이 통장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험성 평가로 제안을 드릴 때에는 보통 알아서 이 센터장들이 알아서 뭐 운영비 통장에서 빼거나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회계 계정으로 하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건드릴 수 있는 통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퇴직 적립금 통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직원들 들어와서 퇴직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적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10명 넘은 10인 이상이면 퇴직연금이 필수예요.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서 유지를 시켜주거나, 또는 우리가 회사가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쌓아놨다가 직원이 퇴사할 때 그걸 줘야 되는 게 원래 일반 회사잖아요. 얘는 장기 요양 기간은 퇴직금을 매월 쌓아야 돼요. 매월. 그래서 급여 대장에 항상 퇴직 적립금 그 금액이 적혀 있어요. 적립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그 돈을 매월 퇴직 적립금 통장에 넣어놔야 돼요. 퇴직 적립금 통장에 넣어두거나 또는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놓거나. 근데 워낙에 이 요양보호사들이 이게 잦잖아요. 이렇게 이동도 잦고 여기저기 있고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매일 나와서 출근하는 주야간보호센터는 괜찮아요. 특히 방문요양 같은 데는 매칭이 돼야만 나가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등록돼 있고 저기도 등록돼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연금보다 보통 통장에 쌓아놔요. 이 장기 요양기관들은. 그럼 통장에 쌓여져 있는 이 돈의 일부를 우리가 보험으로 대체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라에서 분명히 퇴직적립금을 통장에 쌓아두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험에 묶어두면 어떻게 해요? 퇴직자들 생겼을 때 1도 못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험 가입을 시키실 때 반드시 적립금 쌓여있는 매월 나가는 그 지출 그 퇴직적립금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만 원 정도만 보험으로 가입을 시켜요. 그러면 50만 원은 계속 현금으로 쌓아져 있잖아요. 퇴직자 생겼을 때 그 돈으로 먼저 퇴직금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50만 원씩 계속 보험으로 갖고 있어. 단기납으로 5년, 7년짜리 가입을 시켜놨어요. 그럼 딱 10년 내뜨면 이 돈 어떻게 돼요? 환급금이 푹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때 돼서 해지하면 돼요? 안 돼요? 해지하면
이 대표과가 안 돼요.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센터장이 대표자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가져가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 퇴직장립금을 활용할 건데 중간에 해지하시면 1도 못 가져가요. 다 센터 소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일단 장기 요양 기간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센터장들이 급여도 많이 못 받아가. 그리고 얘네들은 분명히 내가 돈 이빠이 들여서 내 돈 대출 받아가지고 내가 주야간보호센터 차렸단 말이에요. 차렸는데 절대로 운영 충당금이나 이 보조금을 받은 걸로 이 돈으로 대출을 못 갚아요. 상환을 못 해요.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아니 나는 일을 했으니 그 월급 받는 건 내가 월급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내 돈 주고 여길 대출 받아서 이 건물을 차려서 내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대출은 뭘로 갚냐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가업승계를 할 수 없어요. 영리법인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자식한테 이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 그럼 내 자식 여기 와서 일하게 한 다음에 일정 기간 일하게 시키고 내가 경영이정기보험 가입해서 사망보험금 주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업승계 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가업승계를 못하고 반드시 폐업을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는 센터장 입장에서는 내 돈 들여서 여기를 대출을 받아갖고 차려놨는데 운영하는 내내 나는 월급 말고 받아갈 게 없네. 대출은 뭘로 갚지?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센터장들은 퇴직금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죽어라고 일했고 죽어라고 내 돈 들여서 만들어놨더니 가져가는 게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이 센터장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그래서 하도 뭐라 했더니 이제 나라에서 요걸 만들어줬어요. 기타 전출금이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기타 전출금이라는 게 2018년 6월 이후부터 이제 이 개정이 생겼는데 요건 뭐냐면 자 그래 알았어 니네 우는 소리 그만하고 그러면 대출금 갚을 수 있게 회계 개정 하나 만들어줄게 해서 만들어진 개정이 기타 전출금이라는 개정이거든요. 이 기타 전출금 개정으로 무엇 하느냐 이 돈은 네 돈이야. 마음대로 써. 괜찮아. 대신 미리 예산 잡아서 써. 이거예요. 근데 너 만일 이 기타 전출금을 예산 잡아서 쓰는데 요거 잘못하면 너 그동안 받아간 거 다 내가 추징금까지 해갖고 다 뱉어내게 할 거야. 그게 바로 인건비 비율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나라의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확실하게 제대로 주고 네 거 챙겨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요양원은 인건비가 지금 61.4%예요. 인건비 비율이. 그러면 요양원이 만일 이번 달에 수익이 1,000만 원이야. 그럼 1,000만 원 중에 614만 원은 반드시 직원들의 인건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나가고 남는 돈에서 운영 충당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너 기타 전출금으로도 써도 돼. 이 얘기예요. 주야간보호센터도 지금 49%잖아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센터가 돈이 되는 이유가 인건비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비율이. 주야간보호센터는 1,0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490만 원만 인건비로 쓰면 되고요. 510만 원이 다 운영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같은 경우는 시설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밥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긴 인건비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방문요양 보실래요? 방문요양은 86.6%가 인건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벌면 거진 900만 원 돈 인건비 다 주고 100만 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방문 요양을 가면 진짜 되게 힘들어하는 그 표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우리가 방문 요양한테 우리가 뭘 빼준다 그랬어요? 퇴직 적립금 개정에서 가져오는 걸 알려주지 나머지 10%에서 가져오는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 요양은 오히려 베스트죠. 인원이 많잖아.
방문 요양을 설립하시려면 무조건 15명의 요양보호사가 등록되어 있어야만 설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무조건 빼박이야. 위험성 평가 꼭 해야 돼. 이해되시나요? 근데 주야간보호센터는 크지 않고 건물에 뭐 1층 하나에 뭐 한 층만 쓰는 이런 데는 보통 사회복지사 한 2명 놓고 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그 주방에 식사 만들어 주시는 뭐 어머니 한 분, 대표 하나 이렇게 해서 4명이면 종사자 5명 안 되거든요. 근데 물론 여기도 종사자 5명 안 돼도 우린 뭘로 얘기해야 돼요? 중대시민재해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어찌됐든 인건비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기타 전출금을 가져다 써도 나중에 추징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타 전출금은 이렇게 해서 쓰시는데, 자, 팀장님, 합법적으로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계정이 기타 전출금이에요. 근데 저 돈으로 보험 가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 돈으로 퇴직금 모으고 싶어요? 안 모으고 싶어요. 기타 전출금은 절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센터장들이. 근데 이 기타 전출금을 건드리는 것 중에 방법이 하나가 딱 하나 있어요. 가업승계를 하고 싶어 하는 집들. 그러면 막 되게 잘 되는 곳들은 기타 전출금 막 1,000만 원씩 땡겨오거든요. 그런 데는 차라리 진짜 보험가입 그 법인 하나, 자녀 명의로 법인 하나 설립해가지고 거기다 경영인정기 가입시켜서 그걸로 나중에 가업승계하게 이렇게 만드는, 이거는 이제 세무사 플랜이에요. 세무사 플랜이고 팀장님들은 아직 여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타 전출금은 센터장들이 쓰고 싶어 하지 않더라. 그러니 우리가 갖고 와야 되는 건 퇴직 적립금밖에 없다. 근데 퇴직 적립금은 얼마, 100만 원을 매월 적립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 정도만 갖고 와야 된다? 네, 한 50% 정도만 가지고 오세요. 그 이상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주무관들이 싫어해요. 그러면 진짜 해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 적립금을 우리가 보험 상품으로 가지고 오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나는 찝찝해. 얘네들은 주무관들이 다 감사를 한다면, 회계 감사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못되면 진짜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저것도 싫어. 이 뭔가 말 많은 걸로 하기 싫어. 그러면 퇴직연금 자격을 획득하세요. 그리고 그냥 퇴직연금을 다 가입시켜 버리세요. 그럼 깔끔해요. 그쵸? 그리고 기존에 퇴직연금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다 이전해오면 되잖아, 내 계좌로. 그래서 첫 번째 방법, 퇴직연금. 근데 퇴직연금 수수료 좋아요, 나빠요? 안 좋아요. 물론 평생 들어오긴 하지만, 그 계좌가 유지되는 동안은 평생 들어오긴 하지만 매끔 들어오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자, 혹시 GA 소속이신가요? 원수 사세요? IBK 연금보험 아시나요? 네. IBK 연금보험에 프리미엄 연금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평생 받는 연금 아니에요. 그 상품을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걔는 퇴직 적립금 용도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비영리 기간 받아주거든요. 그럼 일단은 여기가 만일 매월 50만 원씩 100만 원씩 적립한다 했을 때 50만 원 가입시켜요. 가입시킨 다음에 계속 쌓아놓고 있다가 네, 우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점이 됐어. 이때 증권이 하나가 분리가 돼요. 하나 해서 요 직원한테 주고 끝나요. 이해되시나요? 그 상품이 되게 특이한 게 퇴직 적립금 용도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 계약자가 기관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예요. 그러면 이 상품의 수익은 다 대표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직원 퇴직해서 이 사람한테 이거 퇴직금 줘야 돼요 하면은 증권을 분리시켜서 줘버려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IBK 프리미엄 연금을 하시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가 단기납 종신보험이에요.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하시는데, 사실 저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자, 센터장들은 퇴직금 가입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퇴직금 적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되게 억울해. 기타 전출금은 원래 내 거야. 내가 대출받아서 차렸으니까. 그러면 나도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퇴직금 안 줘?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자,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시킨 다음에
50% 50만 원씩 가입을 시켰어요. 10년째쯤 돼서 여기를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폐업하는 시점에 얘가 해지가 되면 돈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폐업 청산을 할 수가 있어요. 폐업 청산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쌓여있는 돈에서 남아있는 요양보호사들 퇴직금 줘야 될 거 다 주고 남는 돈은 누구 거? 내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납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10년째에 환급률이 만약 120%다. 100%는 누구 거예요? 직원 거예요. 직원 퇴직금이잖아요. 20%는 누구 거? 내 거. 그러니까 20% 더 받게 해주기 위한 용도고요. 절대로 중도에 해지해서 얘를 활용하세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험성 평가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자, 지금 퇴직금 적립 어떻게 하고 계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통장에 쌓고 있는데요. 그러면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만 단기납 조진보험으로 하시게 되면 제가 위험성 평가는 무료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퇴직적립금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입장에서 이것 따고 저것 따고 땡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하셨어요? 폐업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결국 다시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수익자는 이게 계약자하고 수익자는 반드시 센터여야 되니까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센터로 들어가요. 센터에 들어가는 걸 내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표한테 이득이 1도 없어요. 근데 퇴직 적립금을 50만 원 현금으로 쌓고 50만 원 보험으로 쌓아요. 근데 요양보호사들이 한 번에 우르르 나가는 일을 폐업하는 일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0만 원 현금 쌓는 걸로 계속 퇴직금을 줘도 보험을 깨야 할 일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누구? 잠시만요. 혹시 계약자 수익자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계약자 수익자를 바꾼다고요? 그 요양기관에서 개인으로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죠. 보조금 그 횡령이에요, 횡령. 네. 가전 출금은 네. 퇴직연금하고 지금 영리직 단체잖아요. 기관이잖아요. 네네네. 여기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전부 다 공익 공통적인 기관이 네. 보장성을 가입하면 안 된다는 그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적립금이 있는 네. 그 연금이든 적금이든 저축성 상품 가입하라는 게 회계 기준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부분 아까 단기납 분실보험을 풀었을 때 보장성이잖아요. 네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되기도 어려워요. 이게 장기 요양기관 회계 규정에는 보장성이 안 된다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변액 상품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걸 가지고 주무관하고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여기 뒤에 증빙 자료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 요거예요. 지금 이게 실제로 장기 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이라는 건데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그 아까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Q&A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오죽 많이 물어보면 지금 장기 요양기관 재무 회계 규칙 Q&A라고 그래서 아예 보건복지부가 이걸 고시를 해놨어요. 얘네가 이렇게 쭉 해서 규칙이랑 Q&A 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보험으로 가입해도 되는 포인트만 지금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들만. 자, 보시면 기타 전출금 어떻게 사용하니? 사용 방법 있니? 기타 전출금은 어떻게 받든 어떻게 사용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대로 써. 대신 뭐 해야 돼? 인건비만 잘 맞추면 돼. 이 얘기예요, 여기. 얘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다 명시를 해놓고 이 Q&A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보험상품 제한 큰거. 기타 전출금으로 대표자가 수익으로 가져갈 경우 세무당국에 소득신고를 해야 되나요? 자, 기타 전출금에 대한 부분 혹시 얘는 소득신고를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소득신고를 해야 할 때 어떤 걸로 과세를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무당국에 문의해라. 발 뺐어, 얘네들은. 자, 그럼 얘네들이 결국 우리도 물어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세무당국 너는 뭐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얘가 하는 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어쨌든 일을 한 걸로 인해서 받은 거니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쨌든 이 기타 전출금에 대한 거는 이제 세금에 문제가 생기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타 전출금 지출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상관없어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요거지. 자, 볼게요. 퇴직 적립금을 보험적금 상품에 가입해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축을 목적 단기 납입, 그러니까 길게 납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5년 납입하고 냅두면 원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정도는 주무관들도 승인을 하더라. 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개인 변액보험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단기납보험 제한해요.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일단 연말에 감사를 보통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감사를 받거든요. 그러고 나면 다음까지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가입을 많이 하세요. 한 1년 냈어. 1년 낸 거 주무관이 해지 못 시켜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초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냥 유지가 되더라. 큰 문제 없이. 근데 물론 까탈스러운 주무관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냈냐면 제가 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를 올해 3월에 가입시킨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공문 그대로 평강 펜칠해서 이거 그대로 다 보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계약서. 여기 신한라이프 좀 단기납으로 가입하셨거든요. 제가 위험성 평가 계약서 이렇게 다 작성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원금의 손실이 없는 이라고 썼죠. 이렇게 해서 상품 넣고 서비스 범위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모든 재반사항 제공한다 쓰고 제공기간은 보험 계약이 납입이 완료되는 날까지 한다. 그리고 해지는 너가 해지하는 날 기준으로 자동 해지한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희 이 계약서 그대로 해서 저희 감사 때 그대로 다 제출했어요. 그리고 통화했어요? 네,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요걸로 지금 진행한 거예요. 저희 다. 그리고 요거 했지. 그 다음에 여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가 요거 해갖고 이것도 실제로 그 우리 국가법령 시스템에서 그대로 뺀 거 그대로 다 제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위험성 평가한 거 제가 표준문서랑 해서 다 보내드렸거든요. 이걸로 그냥 다 승인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퇴직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주무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대표 너가 이걸 뒷주머니 차려고 했잖아 라고만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위험성 평가라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며칠 전에도 세무사님하고 진행하면서 했던 게 대표들이 통장을 여러 개를 쓰면 퇴직적립금 통장으로 먼저 매월 퇴직적립금을 통장에 적립을 해야 돼요. 이체를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셔야 되는데 일반 통장에서 보험료가 나가게 해버리면 티가 나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보험계약 이체 통장은 퇴직 적립금 들어있는 그 통장에서 이체되게 그래야 이게 퇴직 적립금, 퇴직 연금 상품으로 빠지든 뭐 퇴직 보험으로 빠지든 적립보험으로 빠지든 주무관들이 바라보기엔 아 퇴직금을 여기 이렇게 적립을 하고 있구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퇴직적립금은 보험상품에 가입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 얘네 보건복지부는 된다. 변액보험만 아니면 돼. 원금 손실만 아니면 돼. 근데 우리 원금 손실 안 되잖아요. 5년만 유지하시면 되잖아. 근데 기간에 문제가 있어요.
그쵸. 기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야 길게 막 20년 막 이렇게 되는 상품이라서 그게 원금의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5년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납으로만 가는 거예요. 저희가 길게 안 가요. 제가 여기 그 장애 여기 센터장님도 72세인가 그러셔가지고 제가 5년짜리 가져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더 운영할 수 있다 그러셔서 7년짜리 바꾸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운영하는 기간 정도로 놓고 봤을 때 큰 문제 없이 승인이 났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내년 초에 돼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워낙에 계속 이것저것 바뀌니까.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그냥 퇴직적립금을 너 뒷주머니 차가 아니라는 거. 위험성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장기 요양 기간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냐? 지금 팀장님처럼 주변에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좋아요. 왜? 장기 요양 기간에 센터장님들은 지역별로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 소문 쫙 퍼지면 줄사탕이에요, 진짜. 근데 요거 하나 뚫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 뚫기가. 그래서 이 하나를 어디서 뚫느냐? 여기. 제가 여기서 그냥 검색할게요. 여기서 장기 요양기관 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여기 떠요. 자, 여기는 뭐 우리 굳이 광고비 들어가면서 막 광고하고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찾아서 TA 하시는 거예요. 뭐? 아웃콜.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딱 한 번만 하세요. 한 번만. 한 군데만 풀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장기 요양기관 찾기 가시고요. 여기에서 이 화면이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자, 지역을 너무 작게 하시면 리스트가 너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9시 정도를 놓고 보거든요. 그럼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워낙 넓으니까 여기 광주를 해볼까요? 얼마나 나오나? 광주광역시로 놓고 볼게요. 광산구? 서구? 이렇게 놓고 급여 종류는 자 주야간 보호로 하실지 뭘로 전체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많은 곳은 보통 방문 요양이거나 그 다음에 돈이 많은 곳은 주야간 보호더라. 그러니까 주야간 보호로 하나 해보시고요. 설립 주체는 개인으로 놓고 여기까지 하시고 검색. 밑에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가 쭉 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볼 생각은 없잖아요. 그럼 목록 검색으로 바꾸시고요. 여기서 자 평가 등급순. 자 이거는 우리 부모님 모셔야 할 기간 찾을 때 쓰세요. 저희는 이거 안 써요. 저희는 지정 일자순으로 볼 거예요. 왜? 세팅된 지 얼마 안 된 곳 찾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 볼게요. 여기 지정 일자순으로 놓고 보시면 처음에 원래 저희 구 넓게 잡으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1페이지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2페이지. 그래야 신설기관부터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설기관들은 아직 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부터 가가지고 해야 되라고 설명하면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설기관에 보시면 오른쪽에 전화번호 있죠. 여기 저희 콜해요, 직접. 콜해서 실질적으로 TA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려야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저희가 무료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드리고 있어서 센터장님들께 안내 전락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동산실버 대표님 맞으실까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되세요. 아, 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이제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험성 평가를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종사자분이 5명 이상은 맞으신 거죠? 5번 딱 되세요. 아,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건 필수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동두천시 센터를 대상으로 이게 무료로 진행 한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담당자님 맞으시고 혹시 센터장님이신가요? 센터 저 대표자님은 다른데요. 아, 네네. 관리하시는 총괄 매니저님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냥 사무장인데. 네네. 예, 그러면 네. 네네. 저희가 그 위험성 평가는 무료로 이제 진행 실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 특별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고 있어서 저희 담당자님이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뵙고 제공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방문 상담 먼저 받아보시고 뭐 진행하실지는 그때 충분히 상담받고 결정하시면 되는 거라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편하신 미팅 날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안내를 드려봐도 될까요? 네,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저희는 항상 있기 때문에 편하신 날짜에 오시면. 네네. 그러면 오늘이 6월 4일인데요. 내일 가장 편한 일정이 몇 시쯤 편하실까요? 내일 10시 이후에 10시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11시부터. 예, 그럼 11시에 잠깐 찾아뵈서 저희가 비영리 기간 특별지원금도 안내해드리고 이제 무료로 위험성 평가 부분도 안내해드릴 건데요. 이 위험성 평가 자체가 뭐 사실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요소를 저희가 먼저 사전에 파악을 해드리고 이제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지금 무료로 진행해드리니까 내일 11시에 저희 담당자님이 잠깐 찾아뵙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지가 뒷부분은 뭐 그냥 주소 확인하고 이런 거라서. 자, 실제로 저희 그 팀장님이 이렇게 여기서 리스트 뽑아가지고 여기서 전화해서 이렇게 미팅을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TA 완료된 걸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제 미팅을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가면 제일 먼저 대표가 뭘 질문할 것 같아요? 위험성 평가가 뭐예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공문하고 그 고용노동부가 알려준 위험성 평가 한 장짜리 자료 있거든요. 그거 2개 보여줘요. 자, 요거 해야 되고 너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럼 근데 이걸 무료로 해주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네. 원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원래는 위험성 평가는 보통 10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퇴실 적립금 적립하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적립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립금 일부를 보험가입으로 하시게 되면 위험성 평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근데 혹시 나는 근데 보험은 싫은데 그럼 이거 그럼 현금으로 하면 안 돼. 그럼 현금으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절대로 이 주택안보센터나 이런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센터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화재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되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로 대신해주지 마세요. 피곤하기만 오지게 피곤하고 돈도 안 돼요. 그쵸? 얘는 그냥 플러스 알파예요. 저는 이거 솔직히 하기도 싫은데 내가 관리하는 업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는 절대로 무료로 할 수는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너한테 퇴직적립금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 알려줬잖아. 그럼 내가 위험성 평가 무료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TA 해서 미팅 하나 잡는 요게 제일 힘들고요. 요거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렇게 해서 한 군데 계약이 성사되면 그 다음부터는 줄줄이 사탕이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팀장님이 제가 보기엔 제일 빠르게 뭔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만 저희 그 10기인가의 어떤 팀장님은 거기도 어디 무슨 지방에서 친구가 주택안보센터를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위험성 평가랑 얘기를 하러 가야겠다 해서 전화를 하고 갔더니 이미 다른 센터장 4명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커뮤니티가 그들은. 그러니까 한 군데만 잘 해주시면
계속 나오실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A 하실 때는 요 월초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신설기간 등록이 월초에 돼요. 그래서 월초에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화는 보통 오전에 일찍 하시면 착신 전환돼 있어요. 대표 핸드폰으로. 그래서 보통 주야간보호센터는 데리고 갔다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일찍, 오후 늦게는 전화하시면 핸드폰 착신돼 있어서 대표랑 통화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은 사무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전화하시면 사무장이 있거든요. 그럼 사무장들이 제일 처음에 못 알아듣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국가 법정 교육들이 있어요. 그런 교육들인 줄 알고 헷갈려 해요. 그거 아니야 라고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너네 이거 꼭 해야 되는데 설명 들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저희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장이 자기 선에서 절대 자르지 않아요. 대표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미팅 잡으면 보통 오전에 오라고 하거든요. 오전에 가셔서 설명 쫙 한번 하시고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나는 너한테 설명했어. 근데 너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를 강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비영리 기간은 다른 곳들은 막 회계를 건드려요. 근데 저희는 회계 안 건드려요. 회계 건드려서 괜히 피곤하게 하느니 저희는 깔끔하게 그냥 딱 위험성 평가를 넣고 설명드립니다. 네, 질문. 아까 TA 하는데 네. 9단계에서 네. 추가 자금도 얘기를 하시던데. 아, 지원금. 네. 그건 뭘 의미하는 보통은 시니어 중장년 지원금 있잖아요. 고용지원금. 대부분 요양보호사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 주야간보호센터는 사회복지사들 많이 쓰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은 젊은 청년들 많아요. 그래서 청년 고용지원금 이런 거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SOJT가 훈련지원금이잖아요. 근데 사업주 훈련지원금이라고 해서 이 주야간보호센터나 이런 곳들은 사업주 훈련지원금 따로 하시는 항목들이 있어요. 좀 어렵고 되게 불편해서 전 잘 안 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미끼예요. TA 할 때 미끼. 그냥 위험성 평가만 설명하면 뭐든 별로 괜찮아요 이러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끼로 너네한테 특별히 줄 수 있는 지원금도 있어. 설명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우리 고용지원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 없어요. 제가 설명을 잘한 걸까요? 아니면 팀장님들이 어려워하는 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세 분만 질문이 나오고. 중도 인출하면 어떻게 돼요? 중도 인출, 단기납 종신보험은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데 중도 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들은 추가 납입을 한 금액에 대해서만 중도 인출이에요. 그렇기 약관 때문에. 대출 같은 거. 약관 대출이요? 근데 약관 대출도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통장이 누구 통장이에요? 기관 통장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폐업 해야 네, 저희는 폐업을 목적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부천이랑 강서구 쪽에 지금 감사가 어마무시하게 뜬 곳인데 거기가 얘를 단기납을 정말 중도 해지로 설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다 해지하고 난리도 아니래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 안 해요. 무조건 폐업까지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해요. 또 질문? 자, 그러면 대표가 그 20몇 프로에 대한 그것만 그렇죠. 네. 근데 사실 10년째가 20몇 프로지 대표가 젊어 계속 이걸 유지할 거야. 그러면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원금을 제외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게 대표 너 거가 될 수 있어를 알려주셔야 돼요. 네가 여기 이렇게 해놓은 돈 다 이거 네 거야라고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장기요양 기간 계약하실 때는 무조건 계약자고 수익자는 기관으로 하셔야 돼요. 기관으로 하시고 피보험자는 기관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청약하실 때 우리 법인은 경영이정비 들어가면 뭐 등기부등본 들어가야 되고 주주명부 들어가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 들어가야 되게 복잡하잖아요. 자, 얘는 고유번호증하고 통장사본 그 다음에 비영리기관 규정지 또는 대표자 확인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대표자 확인서 보통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비영리기관 규정집이라는 게 정관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는데 되게 많아요. 이거 둘 다 없어. 어떻게 해요?
저는 없다 그러고 그냥 청약 넣어버려요. 넣으면 그럼 그 다음에 보안이 뜨거든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여기는 규정집도 없고 대표자 확인서도 없어요.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지정서라도 보내드릴까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지정서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보유번호 쪽 말고 그걸 보내드려요.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오냐면 그러면 너네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기간 검색해서 상세 페이지 나오는 화면 캡처해서 보내줘 이래요. 그럼 그거 캡처한 거 파일 보내잖아요. 그러고 그냥 승인 나요. 상세 페이지는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장기요양 기간을 찾았잖아요. 여기 창을 닫아버려서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요. 요거 캡처해서 넣으면 된대요. 이거 캡처해서 그냥 보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끝났어요. 그러고 보완해갖고 바로 승인 났어요. 그 뒤로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깔끔하게 이 정도로 끝나는 곳이 신한라이프. 그리고 다른 곳들은 굳이 규정집 아니면 이거 내라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전 그런 데는 안 넣어요. 귀찮아요. 굳이 이 대표자 확인서도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떼거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되게 귀찮아하시고 특히 사무장들은 대표가 이런 걸 따로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센터장이 위에 있지만 보통 사무장이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장을 잘 구슬려야 되는데 사무장이 이 보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면 별로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냥 최대한 센터장하고 문제없게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서류 요청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제가 지금 거의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만약 혹시라도 기타 전출금으로 뭐 목적자금 가입시키겠다 편하게 대표자 개인으로 해서 가입시키세요. 굳이 기관으로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건 대표 개인 돈이니까. 그 통장에 들어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 돈은. 그래서 기타 전출금 얼마나 쓰시냐고 물어보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센터장들이 뭐라 했잖아요? 그걸 네가 왜 궁금해하는데. 그 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기타 전출금을 어떻게 하려고 할 때 세무사님이랑 동행해요. 그래야 믿고 알려주시거든요. 세무적인 요소를 원하실 때. 그렇게 해서 기타 전출금 빼오는 거 말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할 때는 기타 전출금 건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시니까 차라리 퇴직적립금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위험성 평가 해야 됩니다. 얼마인데? 얼마예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자, 저 여기까지 교육 끝났어요. 질문 더 없으세요? 보험에 전직자금 하드 이슈 네. 보험 가면 네네네네. 해주고 그런 문제. 일단 위험성 평가는 지금 보험으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없잖아요. 예산 편성을 어떤 방식으로 해라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정책 자금은 대출을 실행시켜주고 그 대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해야 하는 거를 나라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그냥 보험 상품으로 대체할 뿐이지 대가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만약 이것도 규정이 바뀌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닙니다. 또 질문? 자꾸 한쪽이 걸려서요. 자꾸 한쪽이 걸려서. 왜요? 그러니까 케바케일 수는 있는데 네네. 저희 물론 이제 보험업법하고 네네. 협업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고유목적 사업 중지금으로 턴했다면 기타 전출금이 아니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거 잘못되었다고 수정을 하고 해가지고 다 계약을 취소하고 다 진행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어. 제가 물어본 것이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네. 그게 케바케 맞아요. 케바케 맞아요. 주무관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진행했던 곳들은 지금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주무관이 정말 그냥 유하게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도 지금 어디 강서구, 부천 이쪽은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들이 생각하기에 퇴직장님급 보험 상품으로 갖고 오는 게 사실은 되게 찝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퇴직연금 자격을 획득해라. 그렇게 해서 차라리 확실하게 퇴직연금을 사이즈를 키워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IBK로 하시든지 그거는 괜찮아요.
적립금 형태의 상품이기 때문에 단기납으로 가져가실 때에는 욕심을 버려라. 진짜 현금 한 100만 원 중에서 한 50에서 40 정도만 하셔야 돼요. 주무관이 적당히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렇게 크게 가져가시는 데는 거의 아마 3분의 2 이상을 보험으로 하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물론 정말 우리 저희 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케바케 맞아요. 주무관들마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너무 찝찝하시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안 하시고 위험성 평가 하시고 그냥 현금 받으시든지 회계 계정 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그냥 돈 받으세요. 그럼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질문 끝나신 걸로. 네, 지금 56분. 와, 꽉 채웠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